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 이제 웬만큼 알려질 만큼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 피해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자 수는 이전에 비하면 감소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문제는 피해 금액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걸려들면 크게 털린다는 건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 이 수법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수법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들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또 연령별로 많이 당하는 수법들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절대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혹시 스미싱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럴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낼까? 이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경계하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신종수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두고 조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요새 누가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당한다고 그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살펴봤더니 그 피해액이 무려 1965억 원, 196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무려 514억 원이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무려 35.4%나 더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2022년 대비 피해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 액수는 크게 늘었다는 거죠.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안 걸려들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이게 설마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 혹은 보이스피싱일 거라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걸려들었다간 그 피해액이 정말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잘 걸려들까요? 23년도에 연령별 보이스피싱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0대가 전체 비중의 무려 36.4%를 차지, 피해 금액은 704억 원에 달했고요. 그 뒤를 이어 50대가 전체 비중의 29%를 차지, 피해 금액은 5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5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65%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우리 시니어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이하는 전체 비중의 12%를 차지, 피해 금액은 231억 원에 달했고요. 30대는 전체 비중의 9.7%, 피해 금액은 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 대비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당한 수법도 각기 달랐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는 대부분 정부,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많이 당했고요. 주택과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50,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유행했던 가족, 지인 사칭에 대한 피해 규모가 가장 높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려 75.6%가 가족과 지인 사칭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떤 문자들에 사람들이 당했는지, 어떤 수법을 주의해야 하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해 사례입니다. 피해자 A씨는 23년 2월에 이런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땡땡카드, 카드 신청 완료 안내, 본인 신청 아닐 경우 즉시 문의 요망, 문의는 1899에 땡땡땡땡.
A씨는 땡땡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건데요. 왜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신청됐지? 의아한 마음에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더니 상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A씨의 명의가 도용돼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후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가 연결됐고 A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 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 테니 협조하라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A씨는 검찰이 하는 이야기니까 뭐라 반박하지도 못하고 결국 대출을 받아서 사기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A씨가 받은 카드 신청 완료 안내 문자, 이거 스미싱 수법인 겁니다. 상담원과 검찰 직원 모두 한 통 속의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 수법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어서 이제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수법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특히 많이 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 수법인 겁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피해 사례도 한번 보시죠. 23년 10월 B씨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는데요. 다음 날 땡땡은행 직원에게서 연락이 오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며 만남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은행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니까 편하게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 뭘까요?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수법인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계획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어려운 대출도 거래 실적을 만들면 1억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약 2달간 송금 기록을 남기는 거였는데요. B씨는 워낙 이 은행 직원이 친근하고 또 동생처럼 다가오니까 신뢰를 갖고 2달간 13번에 걸쳐 무려 1억 4,200만 원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대출해주기로 한 당일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자취를 감추면서 그제서야 B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30, 40대에서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대출 빙자형 수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리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은행 직원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피해 사례는 이렇습니다. 23년 12월 피해자 C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부친이 사망하셨다는 지인의 문자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은 C씨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그 뒤에 탈취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D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D씨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무려 9,3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지인에게 오는 부고 문자도 함부로 눌러봐선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꼭 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재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휴대폰 속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눌러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들과 함께 연령별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많았는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 자나깨나 문자 조심, 전화 조심. 오늘 알려드린 수법들에 당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